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와 학력, 전문대 자퇴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 와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학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얘기들이 진짜 많은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이거부터 읽어볼게요. 지방 3년대 전무대 다니고 있는 유튜브 시청자입니다. 원래 계획은 3학년 때 알바하고 돈 모아서 졸업하고 팀노바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1년 다니면서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데 책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읽으시더라고요. 이럴 거면 내가 혼자 공부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2학년 때도 이런 강의가 계속되면 자퇴를 하고 팀노바에 가는 건 어떤가 고민이 돼서 메일을 보냅니다. 일단 이게 대학에 대해서 많이 오해가 있으신데, 대학을 나오는 게 좋기는 한데 그 도움되는, 그러니까 그건 계산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학사 이상만 뽑아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전문대를 그냥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요런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저도 자퇴를 하고 디지털 대학교로 간 케이스긴 한데, 근데 저랑 좀 상황이 다르죠. 저는 20살 때부터 현업을 하던 사람이라서 이미 나 정도 실력이면은 저는 프리패스는 이런 생각을 아니까 그냥 이렇게 자퇴를 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자퇴를 결정했을 때 내가 그 정도 소화를 할 깜냥이나 각오가 있냐, 이게 중요해요. 저도 자퇴할 때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엄마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자퇴를 했는데 그걸 다 지켰어요, 제가 독하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실 저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아온 행보를 봤을 때 저의 기준이라면 저는 지방 3년대 전문대는 무조건 자퇴하죠. 자퇴하는데 대신에 디지털 대학이든 방통대든 저렴하게 이제 나올 수 있는, 회사 다니면서 나올 수 있는,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나올 것 같아요. 왜 학사가 필요한지부터 얘기를 하냐면, 일단 대다수의 사람들이 학사를 땄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디폴트라고 보는 거죠. 이제 기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사회적 통념이 팽배하기 때문에 기본은 맞춰주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졸 친구들이나 이제 제가 전문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학사는 맞춰주는 게 좋다. 막 그지 같은 거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정말 그 학사 정도는 맞춰주는 게 좋다. 근데 지방 3년대 전문대는 좀 100% 자퇴고요. 특히나 강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100% 자퇴해요. 제가 지방대에서 유일하게 이제 좀 좋다라고 보는, 이렇게 명문대 제외하고 얘기를 하면, 그 어떤 동해 쪽에 있는, 강원도 쪽에 있는 대학교인데 아예 그 학교 자체에서 영어를 굉장히 빡세게 시켜요. 그래서 글로벌한 인재들을 키워내는데 특화시킨 대학교가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수능 커트라인이 떨어진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보통 일반 학교에서 하지 않는 걸 좀 더 특화시켜가지고 그걸로 비전을 가져가는 이런 되게 특수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특수한 학교라도 내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라면은 자퇴를 할 건데,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방 3년대, 근데 지방 3년대 전문대까지면은 제일 별론 것 같아요. 차라리 지방대 학사까지 딸 수 있는 전문대도 있긴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가던지, 편입을 하면 또 2년 다녀야 되니까 5년 다녀야 되잖아. 제일 최악이잖아. 그래서 심지어 지방대도 그냥 지방 4년대도 아니고 지방 전문대면은 저는 솔직히 저라면은 이렇게 그냥 빨리 개발해가지고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학교를 무시하는 거라고 말한다면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무시하냐고 물어본다면 사실 맞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무시한다기보다는 딱 그 정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니까, 이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이미 다 알잖아요. 지방에 있는 데인데 전문대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거기서 1등 하거나 성실함이 증명되지 않는 친구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까지 이펙트가 없어요. 근데 특히나 IT 업계 기준으로는 글쎄,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고졸 친구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고졸 친구들을 고연봉으로 많이 보낸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학력이 그렇게 막 제가 보낸 영역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학력을 좀 볼 겁니다. 근데 애초에 그냥 팀노바 연봉 평균이 지금 보시면은 4,040만 원이잖아요. 그 중에서 36살, 37살 이런 분들이 신입으로 갔죠. 개발자로. 그리고 명문대는 하나도 없었고, 전공자 10명에서 한두 명 수준이고, 고졸이 두세 명 수준인데 4,040만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 졸업생들이 가진 특징이고, 팀노바에 온 학생들 중에 거의 사실 명문대는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졸이나 좀 학교가 떨어지거나 전문대나 이렇게
연락 주신 분이랑 비슷하게 사연자분이랑 비슷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이런 학력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나름대로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력으로 그냥 찍어 누르고 싶다라고 하면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고려대, 연세대 정도인데 이 중에서도 본인이 실력이 좋으면 되게 괜찮아요. 근데 실력이 좋으면은 진짜 1등급이지. 머리도 좋은 애가 그 코딩까지 졸라 잘해. 그러면은 이런 애들 그 1등급인데 요런 개발자들은 보통 대기업에서 좋은 포지션 가도 좋은 포지션으로 슝슝슝슝 올라가겠지. 뭐 그렇게 하기 좋고, 근데 이런 애들이 보통 창업을 많이 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요 정도 이펙트가 있으면은 학력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하 뭐 인서울 정도면 그냥 그래 너 공부 잘했구나 요 정도지. 뭐 개발 못하는데 너 공부 잘했구나 너 한양대 나왔으니까 너는 뭐 무조건 내가 밀어줘야 돼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사실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고려대, 연세대도 같이 일을 해보는데 일 잘 못하면 들어오는 데는 도움이 많이 돼. 학력이라는 게 그 회사 들어가는 데까지는 도움이 좀 돼요. 많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좀 좋은 학교 기준이고 그리고 전공자 기준입니다. 들어갔어. 들어가고 나서는 결국엔 인사평가나 업무 성취도로 보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0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역시 너가 서울대니까 잘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들으려면 초반부터 뭔가 딱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 쓸데없는 얘기 좀 하나 해주면은 제가 옛날에 그 병특으로 어떤 들어간 회사가 있는데 제가 디지털 대학으로 이제 바꾼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근데 나랑 같이 면접 본 애가 옆에 있는 애가 세계 3위 그러니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IT 학교 출신이야. 걔가 MIT였나 그 카멜롯이래. 카네기 멜론인지 그 정확히 기억나는 카네기 멜론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는 스탠포드, 카네기 멜론 그리고 MIT 이 세 가지 회사가 미국에서 대학 평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1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이게 카네기 멜론은 컴퓨터 공학 쪽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친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왔는데 둘이 같이 면접을 보는데 내가 말을 되게 잘하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무시할 만한 학력이고 거기 이제 그 임원진들은 다 포항공대나 막 그런 출신들이야. 그리고 근데 이제 내가 당돌하게 막 얘기를 다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이제 개발자를 엔지니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 하면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이 맞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난 성격상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왜 하버드에서 1950년대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이제 명명을 했을까요? 그 공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연구적인 측면도 있고 이 두 개가 같이 가기 때문에 저는 사이언티스트적인 면도 있고 크게 보자면 요즘 트렌드는 아티스트적인 측면까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아트나 이런 미디어 아트 쪽 그러니까 백남준 씨가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처럼 이제 향후에는 이런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브라보 한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부사장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명문대 많은 데서도.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보고 너무 놀랬나 봐. 그래서 그 주변에 그 근처에 지나갈 때 나 볼 때마다 너구나 이러면서 날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부사장님도 되게 이뻐했던 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몇 번 그래. 나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나는 처음에는 카네기 멜론 나온 애랑 나랑 착각하는 거 아니야?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나이 먹고서 좀 약간 나랑 잘못 생각하나 했는데 또 그런 건 아니더라고. 나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나랑 얘기하면 나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철학이 있잖아 일단.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개발 철학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떨어진다고 해서 딱히 뭐 이렇게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 내가 개발 실력 좋으면 굳이 뭐 그런 사람들이 안 뽑아줘도 알아서 뭐 다른 좋은 회사에도 좋은 조건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가르치는 애들한테 항상 어디 가도 당당하게 어깨 펴고 면접 딱 보라고 무리한 사람 있으면 똑같이 무리하게 하라고 나 막 그렇게 가르쳐요. 진짜 쓰레기 같은 면접관들 많잖아. 근데 우리 영화에서만 보잖아. 그렇게 당당하게 무례하시네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 이런 부분을 영화에서나 할 수 있지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도 신입 때 그런 경험이 몇 번 있거든. 근데 그게 진짜 나중에 가면 한이 되더라고. 이 씨발놈 새끼 이러면서 막 패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그런 애들 왜냐면 나한테 막 잿더리 던지려고 막 이런 애들도 있었거든. 내가 그 생각이 지금도 가끔 이렇게 잠잘 때 한 번씩 꿈속에 나오면은
진짜 와 내가 그때 왜 더 세게 얘기 못했는지 아쉽다 싶은 거지. 그래도 저는 좀 성격이 좀 직설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재떨이 사장님 보시면 너한테 재떨이 던질 거야. 너처럼 개념 없는 애한테 나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죠. 그럼 경찰 부르면 되죠. 그래서 내가 한번 던져보세요. 그래서 내가 나 23살이었나 그때가. 근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또 있어요. IT 업계에 그 회사가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 있던 회사였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근데 진짜 저는 20대 초반에 진짜 그지 같은 회사 많이 다녀보고 그런 회사 면접을 많이 본 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회사 안 보내려고 나 진짜 애들이랑 이악 물고 서로 우리 되게 독하게 공부하는 거거든. 이게 진짜 서러워져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지금 이제 35살이 된 제 입장에서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면접 본 사람이 50대였는데 지금 뭐 정년퇴직 했겠지 그 아저씨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도 내가 재떨이를 맞으면서 다녀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재떨이를 맞는다기보다는 이렇게 던져지는 거를 보면서 내가 다녀야 된다는, 그거를 면접에서 그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12년 전 그 시장이 아직도 너무 상상이 안 돼. 지금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10몇 년 전만 해도 그게 좀 있었어요. 좀 되게 짜증나는 경험이 많아, 사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꾸, 제가 뭐 그냥 되게 쉽게 산 성격이 아니거든요. 나는 팔자가 드센 것 같아. 그러니까 오키에서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정당하게 열심히 해서 좋게 정당하게 성과를 내도 그 특정 개발자들이 열폭을 해가지고 자기보다 연봉 높다고 신입들이 걔네들한테 해코지하는 거를 내가 교육기관 대표라는 이유로 다 쳐맞아야 되지 않나, 이런 더러운 팔자가 많은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많아요. 내가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하려면 결국엔 뭐가 필요하다? 실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좀 학교가 좋고 뭐 대학원이 좀 있고 그러면은 좀 좋을 수는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친구들도 들어가기 좋은 거지, 들어가서 결국에는 들어가는 데만 유리한 거예요. 거기서 성과 제대로 못 내면 회사에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속하는 개발자들 있죠. 학력 안 좋은 전공자, 비전공자, 전문대, 전공자, 비전공자, 고졸, 중졸, 초졸은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경력이 많이 쌓인다거나 커리어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학력을 보는 그런 회사랑은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연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구직시장을 보니까 그냥 실력만 좋으면 그냥 뽑는 추세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네이버도 막 보면은 막 고졸이면 면접 안 할 것 같잖아. 안 그래요. 팀노바 출신 고졸 친구들, 상기란 애가 있어. 서상기란 친구도 지금은 제 훌륭한 개발자 그 회사에서 진짜 잘하고 있는데, 걔가 졸업하고 고졸인데 그냥 썼는데 네이버에서 한 2차, 3차까지 면접 다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되게 좋은 조건으로, 연봉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되게 좋은 조건으로, 대기업 안 가도 상관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되게 좋은 조건으로 가게 되니까 그 친구가 그냥 중소기업의 그 대표님이 또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야.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매력은 개발자가 많지는 않지만 내가 그만큼 그 회사에서 중요하다는 걸 내가 이 회사에 제일 중요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닭의 머리냐 용의 꼬리냐 용의 비늘이냐 뭐 이런 차이거든. 근데 그런 게 좀 되게 좋아요. 대표님한테 인정받기 되게 좋은 거, 내가 열심히 잘하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높죠. 연봉도 아쉽지 않다니까. 진짜 4,040만 원이 뉴지 메이름이에요. 진짜 고졸들 연봉이 더 높은 것 같아, 평균적으로. 저희가 유난히 그래요. 고졸 애들이 독하거든. 끝까지 가는 고졸 애들은 독해. 같이 독하게 내가 그렇게 만든 것도 있는데 같이 좀 독해. 왜냐면은 이게 되게 서러워. 그래서 학력이 안 좋으면 더 무시 많이 당해요. 전 대놓고 얘는 학교가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애도 봤어. 쌍놈 새끼들. 근데 정말 짜증나기는 했는데 뭐 어쩌겠어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그 외적인 장점들을 많이 만드는 거지. 근데 내가 그렇게 학력 때문에 되게 많이 피해를 많이 봤으면은 내가 대학원을 갔을 텐데 그럴 필요가 안 느껴져요. 나중에 실력으로 승부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냥 내 실력이 커리어가 돼버려가지고 되게 편하죠. 그러니까 팀노바 같은 경우도 마케팅 하기도 되게 편한 게 그냥 우리 연봉 평균 얼만데? 끝. 우리 뭐 졸업생들 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끝.
이렇게 되게 되는 거야. 객관적인 걸로. 왜냐면 허위 과장 광고가 불가능하잖아. 저런 정보는. 왜냐면 교육청에서 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딱 찔렀을 때, 교육청에 찔렀을 때, 여러분들도 궁금하면은, 만약에 몇 명이 어떻게 갖고 얼마의 연봉, 이게 궁금하면, 그 어떤 학원이 그게 허위 과장 광고 같다 그러면, 해당 교육청에 찌르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동작교육청에서 그렇게 몇 번 찔러가지고 왔거든요. 왔는데 저희 이제 리스트업 된 거 다 보여드리죠. 되게 자랑스럽게 보여드리면서 이런 티노바 클래스를 증명할 때 공무원분도 진짜군요 이러면서 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실력이 좋으면은 사실 어디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다니까. 남한테 그 재떨이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하는 것보단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친구들도 사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들어가기 좋은 거지 가서 버틸려면 결국에는 다 똑같아. 그래서 다 공부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 많이 적었는데 한번 대충 읽어보시고 학력이 좋으면 좋아요. 근데 안 좋다고 해서 절망은 아닙니다. 요즘같이 개발자 부족하는 시대에 핀란드는 인구의 1%는 인공지능 교육을 시켜요. 그만큼 없으니까 그리고 미래 중요하니까. 근데 이런 시대가 됐는데 지금 계속 학력 타령할 거예요. 나는 사실 요새 드라마들을 많이 봐. 되게 재밌어. 스카이캐슬 이런 것도 재밌게 봤고, 요새 또 그 비슷한 것도 있잖아. 펜트하우스?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봐요. 근데 많이 과장됐어. 그러니까 과장되고, 물론 이제 드라마니까. 근데 그 극적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학교 못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자꾸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IT 업계 한정에서는 내가 정말 명문대 애들 많이 봤고, 나도 병특 출신이라서, 병특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반 대학생들이 그렇게 하기는 힘들게 됐지만 저 때만 해도 이제 명문대 애들 중에서 좀 한다는 애들은 다 군대 안 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걸로 대체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나름 엘리트 좀 어디서 진짜 잘 나간다는 애들 있고 학력 좋은 애들이나 뭐 커리어 짱짱한 애들이 되게 많았어. 훈련소 가면은 다 그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학력이 서울대만 있는 애들은 그냥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느낌이었고 그 학력이 서울대 말고 이제 커리어가 다 있어. 뭐 한 명은 뭐 되게 유명한 그 게임 대회에서 뭐 세계 1등 챔피언 먹은 애였고 걔랑 걔가 또 이제 심지어 3차원 프로그래밍을 되게 잘하던 애였고 옆에 있는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그 네이버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일하던 친구고 지금도 되게 잘 먹고 잘 사내고 그리고 막 그러니까 다 그래. 내 옆에 있는 걔 나중에 TV 나왔어. 나중에 그 어떤 회사의 핵심 개발자로 막 나오더라고. 다큐멘터리 본데 깜짝 놀랐어. 그런 애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얘도 포항공대였거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랑 되게 많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병특 하다 보면 그랬었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많이 봐요. 그리고 회사에 가면 기술 기반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명문대들이 많아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드라마에서 나오는 막 그런 정도의 이펙트는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그 안에서 실무 못하면 내가 학교가 좋은 대비 내가 실무를 잘 못했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주화인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는 거지. 이런 애들이 더 많이 받지. 근데 그 학력 대비 실력까지 좋으면 그러면은 진짜 그런 애들은 진짜 너무 좋은 거지. 근데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극히 소수지. 그래서 학력만으로 계속 의지할 거면은 그거는 진짜 IT 업계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좀 학력에 대해서 너무 이제 난 이미 늦었고 이미 답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희망을 저버리지 마세요. 인생은 길어요. 인생은 길고 개발자에 대한 그 공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하는 개발자입니다. 잘하는 개발자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열심히만 하시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를 신뢰하신다면 그냥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그냥 공부하는 걸로. 그리고 힘들더라도 하루 이틀 힘든 건 어쩔 수 없어.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봐봐요. 2, 3년 동안 계속 그냥 그 반지하에서 그 막 철창문 보면서 공부하고 그러거든. 나 서울대 고시천도 잠깐 한 적 있거든. 근데 그 정도로 다들 그렇게 빡세게 해요. 고시 낭인들도 얼마나 많이 봤는데 거기서 10년 가까이 공부해도 안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예 눌러 사는 책 팔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보고 거기서 막 꼬치 막 팔고 막 이런 사람도 봤거든. 근데 거기서 아예 창업을 해버리더라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고시 패스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게 많아. 근데 그렇게 공부하고 뭐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그 팀노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옛날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그때도 정말 독하게 했었어요. 근데도 이제 막 한두 개 차이로 막 안타깝게 떨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에너지를 개발에 쏟으면은 진짜 여러분들 잘 될 수 있어요. 저 신뢰한다면 이 시장이 워낙 좋아요. 좋은 시장이야.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우리. 공부합시다. 여러분들한테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을 해주면 되지. 이 사회가 문제야. 공부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같은 사회가 문제야. 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난 그런 사람들 위선자라고 생각하거든. 결국에는 그 차별이라는 거는 우리 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자들도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학력 가지고 남 비하하는 사람들이 뭐 유명한 사장님들이 남을 비하하나? 안 그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플라멩고가 더 아름답게 보여서 앙컷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외모나 이런 뭐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어 하는 거는 그냥 동물의 본능 같은 거야. 근데 그렇게 아무리 사회가 먹고 살기 좋아져도 그 와중에 더 돋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되게 부자인 애들이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거 막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 그만큼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 그게 이제 내가 정도의 차이지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그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거든. 내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 근데 그런 걸 하려면 결국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인정을 받게끔 만드는 게 가장 똑똑한 거죠.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거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것들, 그런 아웃풋이 정확히 있는 게 진짜 자존감 높이는 데는 많이 도움이 돼요. 그거를 팀노바에서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많이 얻었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졸업생들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가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데 제가 온다 그래도 미안 오지 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창 이제 졸업생들이 많이 올 때는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졸업생들 중에서 정말 눈빛이 달라져 있어. 그 회사에서 핵심 개발자가 돼 보니까 애들이 완전 달라져 있어요. 학생 때보다 더 멋있어져 있고 이제 말하는 투도 달라.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근데 1년 반 동안 제가 열심히 채찍질을 했지만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낸 성과잖아.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몇 년 지나면서도 계속 인정받으면서 자꾸 승승장구하고 사장님이 날 너무 좋아하니까 애들이 정말 이렇게 어깨가 이만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나는 그런 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적으로는 다들 되게 만족하고 더 잘할 수 없을까 욕심 부리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부합시다.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